안녕하세요. 김강민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드디어 첫 대면 수업을 했고, 이제 거기서 좀 얼굴을 처음 본 친구들도 있고, 또 익숙했던 친구들을 좀 보면서 역시 대면 수업이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아쉬웠던 건 그때 이제 뭐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학과 쪽에서 좀 늦게 갔고 각자의 어떤 사정이 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출석을 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얼굴을 보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수업은 워낙 또 중요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상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 대면 수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예 그냥 촬영을 해서 오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공유를 할 생각이고요. 이번엔 특별히 다시 제가 그 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저장을 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떤 걸 했냐면, 어, 부산국제관광도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사업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관광산업 자체가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그리고 도시 마케팅이나 브랜딩은 도시 마케팅, 도시 계획 개발, 정책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에서 다루어지고 그리고 총괄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관광도시라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미래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브랜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번 수업 시간에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향후 어떻게 국제관광도시가 될지 그리고 인프라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될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브랜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런 수업들을 다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사실 공개될 수는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자료는 주지 못하고 요약된 자료를 제가 이제 강의실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먼저 컨텐츠는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국에 관광 거점 도시는 뭐냐면 수도권에 편중된 어떤 관광 산업의 자체를 지역이나 또 군 단위에 있는 여러 거점 도시를 이용해서 원점 도시, 그러니까 위성 도시처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문체부에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 와중에 부산은 관광 거점 도시가 아니라 국제 관광 도시로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또는 세계를 겨냥해 글로벌 관광 도시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시중에서 향후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국제 관광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점 도시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어, 자료에는 방황 관광객 지역 편중이 사실 서울이 79.4%로 거의 다 그냥 흔히 말하는 밀집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돼서 방황 관광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관광 도시 육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시아 관광 도시가 성장 중으로 서울 이외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성장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이 선장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지역 관광 사업 방식의 개선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 관광에서 지역 고유의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는 거나 지역 주도의 관광 추진 역량 사업, 그리고 사업 간 연계성 및 지속성이 계속 이제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랑 지방 정부가 힘을 합치고 민간 기업들이 힘을 합친 다음에 이런 지속성과 자생력을 갖추는 사업 가시화를 위한 성공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광 거점 도시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지역 관광 이런 관광 거점 도시 그리고 국제 관광 도시의 목표는 먼저 외국인 중심에 치중되어 있던 관광을 내국인 중심도, 흔히 말하는 로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거리들을 만들어서 브랜딩을 하자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방한 관광이 확대 발전해서 결국에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어, 좀 정부 쪽도 그렇고 시민들이 바라는 국제 관광 도시의 방향에 대해서 2019년 2월에 대국민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부산이 관광 국제도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방향은 그랬습니다. 부산은 대표 관광 자원의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접근 가능한 accessibility라고 하죠. 접근 가능한 관광 실현, 흔히 말하는 여행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여행 장벽이 많다. 또한 국내 내국인 또한 여행 장벽이 많으므로 어떤 관광에 있어서 뭐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를 떠나서 그냥 관광객이든 사는 사람이든 어떤 관광을 했을 때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접근 가능한 관광 실현, 자유 관광 실현, 그리고 또한 스마트 관광 도입, 4차 산업이 도래되면서 스마트 관광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그 예로 기존에는 안내 책자와 관광 지도에 의지해서 관광을 많이 했다면 그래서 리스크가 크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해외 관광을 갔을 때 언어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지도가 없고 안내 책자나 브로셔 등이 없으면, 그런 페이퍼로 된 종이가 없으면 대략적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지도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한 출력물을 가지고 대부분 관광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이제 활성화된 이후로 거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 접목으로 인한 인바운드 관광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혼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또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서 정보의 제한이죠. 관광 정보의 제한에 의해서 여행사 패키지 투어가 조금 활성화됐다고 그러면 이제는 주로 FIT 중심, 흔히 말하는 걸어 다니고 혼자 오고 아니면 자유 여행으로 오는 프리투어 개념의 그런 관광객들이 계속 지속 성장하고 있다. 그 시장이 그런 리스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 접목으로 인바운드 관광이 강화되면서 수용 태세, 흔히 말하는 그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관광을 할 때에 대한 수용 태세를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스마트폰으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관광 추진하는 거. 사업 기간 내 일정 공간이나 공간의 개념입니다. 흔히 말하는 랜드마크나 테마를 빨리 입혀서 우리만의 브랜딩을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이 시간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할 거에 대한 보이는 관광, 특히 브랜딩에 관한 디자인에 관한 요소들도 오늘은 좀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지역 도시계획 연계 구축.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이건 관광계획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등은 범정부, 흔히 말하는 중앙정부와 전체의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사안이거든요. 관광이 한 산업의 파트라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교통계획은 또 다른 나라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관광이 중요시되면서 이런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과 관광계획이 연계해서 지역 도시 계획의 연계 구축을 통해서 국제 관광 도시라는 브랜드를 만들자, 이런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도형 관광 추진. 지금 현재로 여러분들이 한테 설명한 적은 있는데 나라 예산이 국가에서 나오는 세금이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한테 나오는 세금이 있어요. 관광은 이런 국비랑 시비를 모두 총합해서 보통 추진을 하거든요. 관광 산업이. 그렇지만 이제 지역 주도형 관광 추진으로 탈바꿈하자. 그래서 이 6가지 대표 관광 자원 매력 강화, 접근 가능한 관광 실현, 스마트 관광 도입, 보이는 관광 추진, 지역 도시 계획 연계 구축, 지역 주도형 관광 추진을
바탕으로 목표를 잡았다. 그럼 과업을 이런 국제관광도시 사업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한때 한 다섯 5주차 수업인가 거기에 정부와 그리고 부산광역시 중앙정부와 부산광역시 부산시민 국내외 관광객 등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의견이나 총합들을 바탕으로 이런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야 된다. 도시 브랜딩은요, 이제 한번 종합해 보면 이해관계자들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도시 공간이나 계획을 디자인적으로 풀어낼 때에 대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양성과 도시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와 목소리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총합하는 의미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계획이나 도시 브랜딩 기획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뭘까요? 철학적인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파악하는 길이죠. 자신을 먼저 알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또 현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여력은 있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닥친 어떤 불리한 점이나 위기는 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나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도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관광 여건 분석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먼저 부산시의 관광 자원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도시 자체의 어떤 공간이나 생태에 대한 분석도 있지만 이런 자원이나 자연이나 아니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이 필요합니다. 부산시의 뭐 자연, 인문, 사회, 관광 여건 파악이라든지 부산 관광객의 이용객 특성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이나 사용 현황들을 본 다음에 도시 관광에 대한 여건이 어떤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몇 명이 오는지 중요하고 그들이 뭘 바라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국내외 트렌드 및 사례 분석을 통합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삼성이 브랜드가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이제 애플사를 벤치마킹한 것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애플사를 동시에 벤치마킹을 잘 해서 우리나라 고유만의 어떤 엄청난 스마트폰을 만들어냈듯이 먼저 국내외 트렌드를 분석해서 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광 환경 동향 파악을 하고 세계적인 관광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관광 도시의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저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공 사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 사례에 대한 리스크만 제거를 해도 흔히 말하는 본전은 가는 것이죠. 여튼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 관광 여건을 분석하고 국내외 관광 트렌드나 도시 트렌드를 분석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산의 관광이 원하는 어떤 방향은 무엇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또 누구를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어떤 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정부 승인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나 목적에 부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나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 기관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브랜딩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관광도시 부산 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자와 그 다음에 지역 관계자, 거점도시 컨설팅단, 그리고 저희를 컨설팅 해주는 전문가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문을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수님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자문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해야 될 호텔, 그리고 여행사,
그 다음에 연구원, 백스코, 컨벤션센터,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그 다음에 현대 등 대기업 등 막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던 대표와 전문가들이 저희 국제관광사업에 자문이 들어와서 끊임없는 자문을 해주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이런 방향을 잡고 회의를 한 지는 8개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 수많은 이제 회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뭐 방향과 또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 이면에 저희가 부산이 어떤 도시인가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부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때 어떤 도시인가요? 부산에 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광학도지만 잘 모르고 있죠. 부산은요, 한태평양 주요 항로에 위치한 해양 도시이자 국제 물류 거점 도시입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해양 관련해서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요지에 있다는 뜻이에요. 흔히 말하는 도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무역 그리고 해외와 연결되는 연결 통로로서의 역할이 있게 되면 굉장한 발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예전에는 많이 특히 성장을 했죠. 유럽에 있는 스페인이나 뭐 기타 도시들, 영국, 무적함대 이런 곳들은 특히 해군이나 그런 무역에 있던 해상 수송, 송로 이런 것들이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환태평양 주요 항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양 도시로서 향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안 하이웨이의 출발점으로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통일이 빠른 시일 내에 기원합니다. 그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다면 철도와 도로 하나만으로 유라시아, 흔히 말하는 러시아를 연결해서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뭐 해서 유럽이랑 다 모두 연결되어 있는 대륙의 해양 육상 게이트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자, 응용을 해봅시다. 아까 전에 해양 도시라고 말했잖아요. 그 해양 도시에서 배를 타고 물류들이 한꺼번에 부산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해상 수송으로 갈 수 없는 대륙 안에까지 있는 항로들이 있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배로 실은 걸 가지고 기차로 우리 부산에서 러시아까지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류비가 엄청 단축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물류 하잖아요. 우리가 뭐 쿠팡도 있고 뭐 쿠팡 물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런 배송을 하는 데 대한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유라시아 대륙의 해상 육성의 게이트웨이, 더군다나 관광의 측면에서 보면 부산으로 크루즈를 타고 들어와서 유럽으로까지 자동차나 기차를 통해서 모두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거점을 통해서 중간에 뭐 북한쯤에 뭐 쉬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쉬어가기도 하고 중간에 올라가다가 중국쯤에 좀 쉬기도 하고 뭐 울란바토르를 통해서 좀 여행을 하다가 중국으로 가고 이렇게 뭔가 광활한 게이트웨이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점이 향후 미래에는 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수요가 있어야 돼. 그럼 관광 수요가 주변의 도시들에 아니면 주변의 인구들은 얼만큼 살고 있고 그 인구들이 과연 부산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배후 시장이 있어야 돼요. 흔히 말하는 배후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배후 시장이 항공 2시간권 내에 1억 3천만 명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천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7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 7개 되는 이상의 도시는 당연히 뭐 중국 위주로 포진되어 있겠죠. 러시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 2시간권 내에 1억 3천만 만 명만 부산으로 유치만 해도 부산은 굉장한 관광도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이 당연히 또 장점으로 지리적 위치에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런 훌륭한 인프라에 비해서 김해공항 국제 노선의 아시아권 한정 부분, 특히 24시간 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리 부산을 들어올 때 노선도 한정되어 있고 인천을 통해서 또 한 번 비행기를 갈아타거나 아니면 셔틀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아니면 또 KTX를 타고 넘어와야 되는 그런 굉장히 접근적으로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럽에서 직항으로 우리 부산까지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은 중국이랑 이런 동양권에 많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라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국제 경쟁력이 있는 유럽, 미국, 소비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관광객들을 많이 부산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해 국제공항 노선의 아시아권 한정 부분도 굉장한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의 다변화를 위해서 국가 다변화를 위해서 장거리 노선 취향을 위한 기반이 필요하겠죠. 이번 국제관광도시 사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또 부산은요, 남북공 관문도시라고 그래서 도로, 철도, 항만의 시 종착점이자 또 이런 뭐죠? 여기 울산, 또 김해, 그리고 창원, 사천, 진해 이런 곳들의 관광지를 아우를 수 있는 교통망이 남북권 관문도시로서의 교통망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 거점 도시가 이번에 선정이 된 곳이 강릉, 안동, 전주, 목포 이렇게 네 곳이 부산까지 치면 사실 그런 거죠.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서 서울, 강릉, 안동, 전주, 목포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관광 거점 도시와 부산 간의 이동 시간이 거의 다가 3시간 반에서 4시간 미만입니다. 외국인한테는 3시간에서 3시간 뭐 4시간 반 정도의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각 거점 도시와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또한 장점이기도 하고 나중에 크루즈를 통해서 부산에 개항이 왔을 때 이런 곳들과 다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장점도 있다. 다음은 부산을 둘러싼 지리적 환경에서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부산 도시에 대한 어떤 공간 자체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부산을 잘 알고 있어야지 부산을 브랜딩 한다 그랬죠. 부산은 어떤 도시인가요? 부산, 말 그대로 산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부알프잖아요. 그리고 산이 많은 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산이 많은 지역이 맞습니다. 표고 지형을 보게 되면요. 지형은 동부와 중부는 그릉성 산지고 서부는 평야지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표고 분석도를 보게 되면 경사가 사실 많아요. 경사가 굉장히 높고 많기 때문에 이런 경사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 자원화를 하기는 사실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름 정도면 괜찮지만 대부분 폭우 지형이 높은 산들에 대한 관광 자원화를 하기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사찰이나 유명 관광지나 산들은 그런 높은 산을 기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관광 차원에서 공원 정도의 어떤 높이의 산들에 대한 관광 자원화를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필요할 듯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부산을 왔을 때 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산에 흔히 말하는 로컬들이 있는 산을 투어했던 거를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외국인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악형 관광활동 잠재력이 보유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은 조금 아쉬운 게 굉장히 외국인들이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하기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잘 닦여 있다고는 하지만 운전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관공교통 체계 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렇지만 나름 어떤 도시철도가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로 하여금 주로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많은 시티 투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나중에 설명을 할 거지만 해양, 특히 섬이나 아니면 바닷가 간에 서로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상, 육상, 해상 교통로가 조금 갖추어져 있으면 좀 더 해양 도시에 가까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좀 아쉬워서 이런 사업에 많이 포함을 했습니다.